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일본은 버릇없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동맹국을 대상으로 버릇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40년 동안 미국을 등쳐먹었다면서 이에 대한 강경한 행동을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일에 플로리다에서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엄청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40년 동안 일본이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일본을 사랑하고 이시바 시게루도 좋아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충격적인데요. 일본은 정말 버릇이 없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또 일본은 쌀이 부족하면서 미국 쌀을 사려고 하지도 않으며 일본인들은 미국 자동차도 사지 않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콕 집어 강경한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는 7월 8일에 종료가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각국과 무역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이에 따라 추가 유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는 강경한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본이 버릇없다는 발언이 나오니까요. 일본이 꽤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관세를 30%, 35%로 더 올릴 수 있다고 발언하기까지 했는데요. 지난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할 때는 일본에 24% 관세율을 매겼는데 이보다 더 높은 수치로 관세를 매겨버리겠다고 발언한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강경한 발언을 한 이유는요. 애초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문제는 4월 2일부터 지금까지 총 7차례의 고위급 협상을 이어나갔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일 겁니다. 일본은 내부에서도 아첨 외교라는 비아냥까지 감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으니 상당히 난처한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일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품목은 두 가지입니다. 쌀과 자동차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30억 달러, 한화로 85조 원에 달하는 대일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세 협상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때 미국은 일본의 미국산 쌀과 자동차의 수입을 요구했는데요.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산 쌀에 관세를 700% 정도 매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쌀 부족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산 쌀을 수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일본 쌀 가격은 6월부터 하락세를 보여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언짢았나 봅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모습이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라며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토요타나 혼다와 같은 브랜드를 통해 미국에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하지만요. 작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판매된 미국산 자동차는 16,700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일본 신차 판매량의 442만 1,494대 중 0.38%죠. 그렇게 미국은 이것에 매우 큰 불만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일본으로서는 쌀과 자동차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이기도 합니다. 농민과 자동차 산업 쪽에서 자유민주당을 크게 지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배신하면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알면서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는 일본 내부 정치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현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1월에 43%, 3월에 36%, 5월에 33%, 6월에 24%로 주저앉았는데요. 근데 문제는 7월 20일에 일본에서는 참여한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시바 총리와 자민당에서는 낮은 지지율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일본 정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하나 다 대응하지는 않겠다고 발언하였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은 가면 갈수록 압박을 가하면서 미국에 유리하게끔 협상이 타결될 수 있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일본이 양보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우리는 농업 부문을 희생하는 어떤 일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집권 자민당의 지지 기반인 농심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요. 미국이 요구한 대로 일본이 다 들어주면 참의원 선거에 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진짜로 정권을 야당이 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일본이 정말 양보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일본 국내 여론은 상당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사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아사히 신문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미국과의 관세 갈등이 일본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보다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경제 불안에 대한 체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 반응도 날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시바 총리의 지나치게 소극적인 외교 대응이 트럼프의 버릇없는 나라 발언을
발언을 토래한 측면이 있다며 현 정부의 외교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또 아사히 신문은 이제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굽실대는 것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당당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기 역시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는 미국산 쌀의 단기적 수입 확대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고,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일본 내부에서는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후폭풍이 강하게 퍼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점점 더 강도 높은 외교 전략 재조정의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은 버릇없다는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나 언행이 아닙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방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전략이죠. 바로 벼랑 끝 협상술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중에 상대방을 극도로 자극하거나 공포심을 조성해 주도권을 쥐려는 전술을 자주 사용해왔습니다. 과거에도 멕시코엔 범죄자 수출국, 캐나다엔 배신자 같은 나라, 중국엔 강도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상대국을 압박했고, 결국 미국에 유리한 무역협정이나 양보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지만 국내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협상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효과도 누렸습니다. 이번 일본을 향한 버릇없다는 발언도 결국 참여한 선거를 앞둔 일본 정부를 압박해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계산된 폭언으로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의 긴밀한 외교 관계를 자랑해왔지만 트럼프는 지금 그 관계마저 흔들며 판을 다시 짜고 있는 셈이죠. 현재 미국은 7월 4일부터 각국의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에 아이오와주를 방문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출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해당 서한에는 20%나 25% 혹은 30% 관세가 부과될 것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각국에 서둘러 협상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서둘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아직 수용 가능한 합의 범위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요. 일단 현재 상태로 미국과 감정적 합의를 타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기도 했고요. 스위스의 경우에는요, 기존의 31%의 관세가 아니라 기본 관세 10%만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7월 4일에 미국과 핵심 강물, 에너지, 국방협력, 시장 접근을 아우르는 무역 합의 타결이 임박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협상 타결이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일본이 직면한 미국의 고강도 압박은 한국에도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한국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요. 그때마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어서 정상회담을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에 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게 최선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지만요.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 미국과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호 관세 유예 연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유예 연장을 확보하지 못하면요, 7월 9일부터는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상호 관세 10%가 25%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유예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지도 불투명합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유예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지만요, 그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거든요. 부디 한국에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